자, 응급실 붕괴 아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송 작가가 지적한 대로 군의관과 공보위들을 긴급 배치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내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 의사를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매일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병원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고 오는 9일부터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 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저는 붕괴가 아닌데 긴급 배치가 하고 긴급 브리핑을 해? 근데 장난치냐 진짜? 290명을 투입을 한다 그래서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400개가 넘는 응급실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군인들은 다치면 어디로 가? 이제 군의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끙끙 앓으면서. 그 공보위는 그 시골이나 이런데 그 뭐 보건소 이런데 있는 그렇죠.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면? 심지어 거기는 병원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보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응급실 가서 뭐 할 수 있어? 보건소를 다 비워버리고 대기업이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걸 다 밀어서 메꾸겠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군의관하고 공보위가 투입이 됐어. 근데 생뚱맞게 내가 어느 병원에 딱 저기 가서 근무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원래 이 병원 의사가 아니잖아요. 적응이 안 될 거야, 그죠? 뿐만 아니라 이 협조 체계도 잘 안 되고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사고가 혹시라도 어떡하지?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 누가 질 거야? 책임을 누가 질 거냐를 두고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발생을 해요. 의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스위치해서 바꿀 수 있을 정도 되면 뭐하게 양성해갖고 병원 안에서 전문의 키우고 그 그러니까. 안에 과장들 키우고 교수들 키웁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응급실이 그냥 잠깐 어디 이렇게 급하게 꼬매야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큰 병의 전조 증상을 예를 들면은 내가 좀 체한 것 같은데 이상해. 근데 오늘 조금 괜찮아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소화제 사 먹고 말아 이러는데 그게 심혈관계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응급 전문의들은 워낙 그런 많은 케이스들을 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약간 이상한데 이거 찍어야 돼라고 판단을 내리는 첫 번째 사람이라서 사실 응급 전문의의 역량이 진짜 중요한데 이걸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만 갖다 꽂으면 돼라는 마음으로 군의관 공보위 이 사람들은 군의관하고 공보위는 그런 사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전문이다. 여기 이제 약간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들도 각 전문 분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냥 의사 자격증 하나 땄다고 그냥 다 들여다볼 것 같으면 뭐하게 응급의학과를 따로 둡니까?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모두 외상이나 뭐 외과적 질환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내과로 이 사람은 외과로 해갖고 분류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급해갖고 막 아무나 막 수술하고 막 칼 대고 메스 잡고 이런 경우는 극히 실제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경우예요. 어떤 응급의가 이 사람 지금 뭐 예를 들어 내장 파열이 들어섰는데 내가 내과 수술에 자신이 없는데 자기가 그 안에서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 오기 전에 그거 해갖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책임 못 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그 상황에 맞춘 빠른 대처와 분류를 해갖고 그 그렇지. 치료, 그렇지. 심화된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연결하는 동안 연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 붙이고 수액 놓고 그래서 지금 있는 증상을 진정을 시키는 거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본과에 있는 선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응급 의료만 채워놓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치료 효과는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전문적으로 다친 부위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딴 데서 와가지고 처음 보는 병원에서 잘 모르겠는 환자가 왔어. 또는 골절 환자나 어떤 내상 환자, 뇌출혈 환자가 왔어. 이거를 지가 맡아서 치료하려고 할 미친 의사가 누가 있겠느냐고. 지금 이미 수술방에도 군의관들 들어갔고 서울대 병원에는 회진도 지금 군의관들이 같이 돌고 있고
이건 강제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나라 아니 이거 엉망진창이네. 이거. 나 아니 우리도 안 아프고 싶은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응급이잖아. 어떻게 언제 다칠지 어.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니 나도 웬만하면 안 아프고 싶지. 아니 뷔페 식당에 거기서 조리하는 조리사가 많다 그래서 갑자기 한정식 집에 사람 없다 그래서 초밥하던 친구를 데려다가 한정식 주방장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한정식 주방장도 아니야. 그냥 그 통신 회사에서 이거 뭐지? 그냥 그 뭐지? 그냥 통신 자료 이런 거 책상 작업만 하다가 군대 가니까 통신 그러면 여기 통신 작업해. 야, 선 끼우는 거 너 아니야? 이제부터 전기공사처럼 그거 해. 시키는 거 똑같은 거잖아. 통신 회사에 나왔다며. 그러면은 컴퓨터 했네. 그러면은 통신 회사에서 이거 한 걸로 세탁기 꽂혀. 그렇지. 아니 그 공대 나왔으니까 집안 전자제품 다 고치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이러면은 기레기들이 나서가지고 이 정부 국민 다 죽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민주정부였으면 그렇게 했겠지 기레기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이러면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회담 때 얘기했던 뺑뺑이로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 주장이 근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부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기사도 안 보나 봅니다. 그 수도권에서 2살 응급 소아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게 바로 어제 일어나네. 바로 어제. 아이가 쓰러져 갖고 아. 10분 만에 왔어요. 응급차가. 근데 응급 상태에서 이 아이를 받아줄 병원이 소아과 병원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뺑뺑이를 돈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경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서야 겨우 연락이 돼가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뇌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11곳의 응급실에 진료를 호소하다가 악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거 정부가 죽인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 통계가 뺑뺑이를 돌다가 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없어져요. 거기에 대한 통계가. 죽어야만 이게 뺑뺑이 중에 사망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와 같이 뺑뺑이를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갖고 증상이 심화돼갖고 코마 상태에 들어가거나 증상가 악화된 사람들의 케이스까지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왜? 응급 환자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었으면 살렸을 경증에서 끝났을 환자들이 엄청나게 중증으로 있단 말이야. 근데 사망하지 않으면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한 사례도 우리 저번에 소개시켜드렸죠, 이거? 중앙보훈병원이에요, 이거는. 보훈병원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를 시킨다고. 그래서 국가유강자가 사망했다니까? 그리고 김한규 의원 아버지, 그 사람도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셨잖아. 심지어. 뭔 소리야? 통계를 안 내는 게 문제지. 통계가 없다고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추호 비대 아저씨가 이마만 까져서 다행이지. 그 양반이 만일에 뇌손상이 올 정도의 심각한 적이 있었다고 치면 그분도 벌써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 뺑뺑이 돌다 힘들었다 이 얘기도 못 하셨어. 제가 SNS에 그런 글을 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의사 지금 이제 응급실 난리니까 돌아다니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 어디 집에 간다 조문을 간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지금 응급실 가도 치료 못 받아요. 그랬더니 나는 국가유공자라서 나는 받아줘. 그래서 그 국가유공자 어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상을 안 가시더랍니다. 동공이 흔들렸다고 그때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직도 이 나라의 체계나 자기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앞으로 큰 문제일 거예요. 똑같은 병상에 실려와서 노인과 아이와 젊은이가 실려왔을 때 기준이 뭔 줄 아세요? 기준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 먼저 치료하는 거예요. 분류를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심각한 환자부터 치료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똑같은 병증이라고 봤을 때는 살려낼 가능성이 높은 환자부터 치료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 응급실에 대란 사태가 나고 똑같은 중증으로 다 같이 밀려 들어가면
노인들은 사실상 병상을 차지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지금 가장 저항력이 약하고 다칠 수 있는 이 소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고. 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지.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흔한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쉽게 간다 그래갖고, 아, 나라가, 이거 나 뭐든지 나한테 잘 고쳐주는구나. 이거하고 달라요, 응급의료는. 그만큼 우리가 응급의료에 대한 준비가 공적인 면에 소홀했다는 거야. 옛날에는 공적 병원들이 있었잖아. 공기관이 하는 병원들이 있었고 지역 의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해냈었는데, 자, 이제 점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응급실이 규모가 줄고 하면서 하나씩 둘씩 이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게끔 정부 중앙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이거를 살려놨어야 되는데 정부가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상 지역 대형 병원들 아니고서는 응급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데 기업들이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본질적인 문제고 지금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문이에요. 왜 2,000공 때문에 왜 2,000명을 늘리냐고. 그래가지고 왜 다 사직하게 만들고 그만두게 만드냐고 의사들을. 지금- 이거 정부 탓 아니야. 결국 대한- 이봐. 여기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하는 사람이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 양보하라고? 이런 내가 말도 안 되는 중증인지 소리-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말도 안 그거 되는 소리를. 판단할 점은 내가 의사. 내가 의사, 내가 째서 내가 고치고 말지. 아휴, 이놈의 정부는 진짜. 이 그래서- 찍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를. 이 찍들이 결론은 이찍해가지고. 뭐냐, 공공의료 재원이라든지 군의관을 투입해가지고, 병원 안에 투입을 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만뒀던 의사들에 대해서 하도 정부가 지랄들을 했으니까, 해외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해외 몇 년 가갖고 취업해서 있다 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좀 할 수 있는, 의사들 웬만큼 영어나 독일어는 하니까,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은 현재 중동이나 싱가포르나 일부 성형이나 피부과 같은 중국 같은 데 가도요, 한국 의사들보다 훨씬 높은 개런티를 받고 초빙을 해요. 한국에서 경력만 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아예 작정 외국 간다 그러니까. 자, 거기에 이제 이 정부가 할 줄 아는 거 보이죠? 이 정부는 협박이죠. 협박을 합니다. 네, 복지부가 최근 의료기관들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당직 운영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부족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정된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말에 여는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것들을 순번제로 운영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지역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가다 보면 주말에 여는 병, 야간에 여는 병, 이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당직들을 이제 돌게끔 시스템을 해놨는데, 추석 때 되면 이 숫자가 급격하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추가로, 야, 너 이번에 추석 때 열어. 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권한을 발휘했을 때 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병원이 부족하면, 명절에 문을 열겠다는 동네 병원이 부족하면 정부가 직접 지정을 해서 연휴 일주일 전에 문을 열도록 통보하겠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는 거야. 당번은 돌아가면서 서 왔어, 지금까지도. 근데 이 당번제로 부족하니까, 그 얘기는 응급실이 안 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열거나 의료기관이 부족했을 때, 야, 너 무조건 열어! 라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그동안 안 받아들이고 서로 협의해서 해오던 거를 강제로 하는데 안 열면 니들 처벌할 거야? 라고 협박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법적으로 처벌할 거야 이거밖에 없어. 할 줄 아는. 왜냐면 처음엔 돈을 줄 테니까 열어라라고 권장을 했는데, 나 돈 필요 없어 이러고 거절하고 그만한 숫자를 확보를 못 했거든요. 병상수나 의사수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앞두고 시간은 없으니까 협박으로 전환한 거죠. 진짜 이런 놈의 정부가 있었나? 이러다 보니까 의협이
추석에 응급진료 하실 분은 800에 7070으로 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기자들에게 공지한 내용인데요. 뭐 유선으로 119, 뭐 보건복지 콜센터 이렇게 쭉 연락하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실 02-800-7070으로 연락하라는 이 번호도 안내했습니다. 확실하죠? 여기는 전문의 50명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연락하면 치료 안 되는 게 없어. 심지어 추석 때 성형도 받을 수 있어요. 아, 성형 올 것도 있지? 근데 난 김건희 얼굴 손대는 의사 못 믿겠어요. 그 사람도 하드 캐리한 거야. 그만하면 워낙 없는 상황에서 잘 막은 그만큼 거야. 하면 나름 잘한 거야. 그러니까 선방. 살아남았지. 참.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저는 50명 넘는 주치의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언제나 지금 전용 병실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의사들을 차라리 모아놓고 대통령실에다가 용산 그 넓은 잔디 앞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던 가건물을 실어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임시 치료소 내지는 보건소 같은 걸 만들으라고 진짜 성의가 있으면 뭐 사우나 하기 바쁘겠죠. 에휴, 우리 돈으로. 사우나 문을 밖에서 잠가버리고 싶다. 아무튼 정부가 잠깐만요. 온도를 높여야죠. 냉탕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나오지만 못하게 하면 그 안에 어떻게든 사단이 날 것 같은데 500개 응급 의료기관을 24시간 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400개에다가 100개를 추가로 열게 하겠다라고 하는 열면 뭐 하나? 아니 그러니까 불만 펴놓는 거지. 아, 의사가 없다고, 의사가. 그럼 와서 셀프로 고치든가 아니면 병원을 왜 가? 의사가 없는데. 아니면 의사가 없다고요. 비슷한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쳐 받으시든가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400개도 못 돌리고 있는데 100개를 추가해갖고 돌리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이건 뭐 실현 불가능이라는 거지 이대로.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집들 아직 믿을까? 몰라.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든 이제는 각자 도생인 거예요. 이직들은 믿겠죠. 이직들은 그리고 믿으세요, 이직들은 그러면.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윤석열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 안 한대요. 아 그래요? 네. 문재인 살짝- 때문이라고 또? 의사 나쁜 새끼들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이기적인 의사들 때문에. 이게 의료 계획을 안 한 문재인 때문이라고 죽겠죠. 아무튼 이제 이번 추석 때 야, 씨. 예, 이번 연휴 때 아니 앞으로 이 의료 대란이 해결되는 6개월 후까지 또 6개월 후에 뭔 일이 있길래 해결이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뭐가 있어요? 구태타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버티면 6개월 있으면 뭐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그게 뭐지? 그 결정적으로 6개월 후에 무슨 일을 예정하고 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6개월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침몰도 1년 뒤인데. 응. 그게 6개월. 아니, 일본이 침몰되면 그쪽에서 환자가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데 뭐야? 아무튼 의사들? 새로 의사들 뽑히니까 뽑힌다고? 잠깐만요. 말이 돼? 아니, 저기요? 그러면 바로 그게 돼? 아니 이제 앞으로 대학교 1학년 되면 바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칼제 전문의가 되는 거야? 하는 거야? 갑자기 전문의가 돼? 의대만 늘면 갑자기 전문의가 돼요? 사실 제가 중국에서 그 중의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때 제가 침구 관련된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1학년 때 이제 아직 책도 다 못 뗐을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수님이 그 병원으로 불렀어요. 우리 학생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거기 아침에 보니까 그 진료 받으러 온 환자들이 쭉 있는 거야. 설마. 그래서 그 교수님이 지정을 해주고 설마. 사인펜으로 점을 딱딱 찍어줘요. 여기다 침을 놔보래. 생체 실험을. 아니 그게 수업인 거야. 진짜 환자를. 진짜 환자한테 여기 막 무릎 아파서 온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검진은 본인이 해요. 그리고 아니, 중요한 건 침은 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깊이를 찔러야 되는지 그 핵심인데. 근데 환자들은 이게 같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모르지. 모른단 말이야. 얘가 지금 초짜고 1학년이고 여기 입학한 지
2주밖에 안 됐고, 심지어 어학원 출신으로 온 애지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찍으라고 해줘요. 그리고 와갖고, 찝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잘못 들어간 건 좀 쑥 찔러 넣어주고, 덜 들어간 건 좀 빼주고, 잘못 넣은 데로 옮겨 꽂아줘. 이러더라고. 근데 그러고 하루에 40명, 50명씩 침을 놔보니까, 알겠는 거야, 어느 순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대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의 과정이 왜 있고 왜 그 6년을 하고 왜 합니까? 그러면 의대를 6년이나. 전문의를 따려면은 토탈 11년이 걸려요. 심지어 비용도 수십억이 들죠. 식대까지 뭐 들어가는 간접 비용.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진짜 그 정도 돼버렸어. 군의관하고 공보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과목 선택에 이게 없이 정부가 1등부터 10등까지는 피부과, 20등까지는 성형외과, 나머지 못하는 애들 응급의학과, 이런 식으로 아예 과를 지정해 주는 거 아닐까요?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의료 대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해결이 불능합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특별한 불평만 내놓고 있지. 왜냐면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번 추석 때 진짜 의료 대란 나서 사망자 생기고 진짜 이거 못 막으면 국진당 표만 다 떨어진다. 이런 위기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봉책으로 해갖고 500개를 넣겠느니 무슨 의사들을 순환 배치를 하겠느니 강제로 열게 하겠느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의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반감만 사게 되는 거고요. 진짜 많아야 해. 이 긴 휴가에 그러니까 그 국군의 날 휴가부터 시작하고 따져놓고 보면 20일까지 사실 거의 노는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 혹시라도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환자가 늘게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 나라가 이럴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감당 못합니다.